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던 요식업 지원 프로그램이 곧 시행이 된다 그래요. 지금 계산상으로는 한 4월 말 정도에 포털이 오픈될 것 같고요. 미리 알고 계시면은 신청 접수하시는데 더 수월할 것 같아서요.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고요. 계산법을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2020년부터 비즈니스를 시작하셔가지고 PPP라든지 여러 가지 그랜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한테는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하나 요점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포인트 보시고요. 미리 숙지하신 후에 서류 다 준비하신 다음에 포털이 열리면 바로 신청 접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접수하는 순서대로 리뷰를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셔야 좋고요. 펀드가 고갈되면 바로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일주일 안에 프로그램이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세요. 레스토랑트 리빌리테이션 펀드라고 그래서요. RRF라고 제가 앞으로 이니셜로 말씀드릴게요. 이메일 오늘 많이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요점을 하나씩 설명드리면 손실 금액의 비즈니스당 최대 10 밀리언 달러까지 보상받으실 수 있고요. 한 장소에 최대 500만 불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다고 그래요. 이 이야기는 비즈니스를 두 군데든 세 군데든 네 군데든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 로케이션별로 맥시멈 500만 불까지만 커버 받고요. 총 합산을 했을 때 10 밀리언까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다시 여러분들이 페이백 하실 필요가 없는 펀딩이라는 거예요. 이 자금을 2023년도 3월 11일까지는 사용을 하셔야만이 여러분들한테 다시 페이백하지 않는 거고요. 만약에 이 이후에 만약에 밸런스가 남았다면 그건 페이백을 해야 될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수 있는 비즈니스 타입 쭉 제가 적었어요. 여러분들 요거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베이커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캐터링, 식당, 한국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게 요게 지금 주류 업종일 거예요.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그 글씨를 보시면은요, 이 업종에 해당하는 곳들은요, 퍼블릭한테 그로스 매상의 33% 이상을 판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일반 대중들한테 판매하는 게 아니고 도매만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테일 샵을 겸하면서 그 리테일 샵의 총 매상이 33%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면을 멈춰서 보시고요. 제가 맨 마지막에 한글로 번역된 데이터를요, 링크해 드릴 거예요. 동영상 밑에 그 링크에서 같이 참고하시면 더 훨씬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온라인 포털이 열리면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SBA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하는 걸로 포털이 나올 거래요.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약 2주 뒤에 시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IRS 폼 4506T 이미 아시죠? IRS에 여러분들이 세금 보고한 데이터를 다시 한번 요청을 할 거예요.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로스 리시브 어마운트는 여러분들 세금 보고하신 거 있죠? 11201이라든지 스케줄 C, 파트너십이면은 1065, 기타 뱅크 스테이트먼트 그것도 가능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장부 정리했을 때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이라는 거 있어요. 프라핏 앤 로스가 스케줄 C에도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이 서류는요, 담당 회계사님한테 반드시 부탁을 하셔가지고요,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조 와이너리 베이커리 샵은요, 오픈 투 퍼블릭, 즉 이게 리테일 샵이라는 거예요. 리테일 커스터머들한테 33% 이상 총 매상을 판매한다는 것을 증빙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 새로 비즈니스를 오픈하는 곳이라면은 오리지널리 그 비즈니스 형태가 그런 비즈니스를 해왔다는 것을 증빙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이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방만 빌려주고 자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음식을 판매하는 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텔 같은 데 갖고 계시는 분들이 뭐 커피라든지 이런 거를 돈을 받고 여러분들이 그 판매하는 거 그런 걸 증빙할 수 있으면 신청하실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언제 신청을 하실 수 있냐? 포털이 열리는 날짜는 정확하지 않아요, 아직.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우선 그룹이 먼저 신청을 하고요. 21일 후에 모든 신청자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 분들은 우선 그룹에 들어가요. 그래서 오픈되는 첫날부터 21일 동안은 여성 오너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재향군인들, 사회적 혹은 경제적인 취약계층, 소수민족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모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되도록 제가 부부가 비즈니스 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 분들은 무조건 우선 그룹에 들어가니까 포털이 열리자마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유리한 거예요. 우선 그룹에 들어가시려면은 51% 이상을 소유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부가 만약에 공동으로 세금 보고하시는 분들은 아내분이 무조건 우선이 되셔서요. 아내분을 51% 지분, 그리고 나머지 남편분이 49% 지분으로 하시는 게 좋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앞으로도 계속 그랜트는 이러한 형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아내분이 우선권이 돼서 신청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 그 명심하세요. 작은 버짓을 딱딱 정해놨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2019년도 그로스 리시블 기준으로 50만 불 이하인지 50만 불에서 150만 불까지인지 혹은 5만 불 이하인지 그거에 따라서 펀드를 어떻게 조성을 해서 지급해 주는지 그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신청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뒤에 또 탈락자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신청하실 때 숫자 입력이라든지 이런 거 오류를 범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번처럼. 이거는 자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뮬레이션 하고 금액도 컨펌하고 컨펌 하셔서 입력하신 다음에 제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비즈니스 한 케이스, 그리고 2019년에 중간에 비즈니스 한 케이스, 혹은 2020년도 1월 1일 이후에 비즈니스 하신 분,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지거든요. 제가 이거 계산법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로스 금액을 산정하실 때 여러분들이 PPP 금액, 그리고 EIDL 융자 받으신 거, 그랜트 받으신 거, 기타 주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 그랜트 받으신 거, SBA에 여러분들 페이먼트 그 웨이브 받은 거 있죠? 지원받거나 그것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함하지 않아요. 자칫 이것도 포함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실업수당 받으신 것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비즈니스에서 발생된 그로스 매출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사용처는 급여 지급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코로나로 직원이 2주씩 휴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 그 경우에도 지급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모게지 어블리게이션이니까 이자 내는 것도 받으실 수 있고요. 비즈니스 렌트비, 그리고 비즈니스 빚이 있어요. 제일 먼저 크레딧 카드가 대표적이겠죠. 그런 거 원금하고 이자까지 다 상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페이먼, 앞으로 내야 될 돈을 미리 내는 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유틸리티 가능하겠죠. 그리고 메인테넌스 비용, 그리고 식당 관련된 거니까 아웃도어에 이렇게 의자 세팅해 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비즈니스 서플라이,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원자재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또 기타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아니면 뭐 커버드 서플라이, 프로텍션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기타 서플라이 전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퍼센트 사용하는 규정이 없고요. 여기에 해당된다면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비즈니스 이름 있으신 분들은 비즈니스 이름, 없으신 분들은 본인의 이름이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이름 적으시면 됐고요. DBA라고 여러분들이 별도로 비즈니스 이름 쓰시는 분들 혹은 닉네임 쓰시는 분들은 그 이름 적으셔도 되고요. 비즈니스 주소 별도로 없는 분들은 본인의 집 주소, 비즈니스 텍스 아이디로 계속 하는 분들은 비즈니스 텍스 아이디 번호 적고 기타 다른 분들은 소셜 번호 적으시면 되고요. ITIN으로 세금 보고하시는 분들도 신청 자격은 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no 다큐멘트 분들이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합법적인 신분이어야 돼요. 뭐 E2 비자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펀딩을 받을 수 있는 은행 정보. 이거 아마 그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우로 로그인해서 링크하고 그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최종 합격이 된 후에 업데이트 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최종 업데이트 한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이전에 이미 다 입력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비즈니스 오너 20% 이상 지분을 가지신 분들은 몇 명이 되든지 전부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할 경우에는 아내가 51%, 남편이 49%가 가장 이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비즈니스 형태는 알겠죠? C코프인지 S코프인지 뭐 파트너인지. 개인 사업장들은 맨 밑에 Sole Proprietorship 이거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이 내용에요. 오른쪽에 한국말로 빼놓은 거를 한번 보세요. 질문을. 자, 여기에 Yes라고 답을 하시면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1번 모든 질문이요. 그리고 2번은 여러분들 비즈니스 타입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마크하시면 돼요. 식당, 뭐 캐더 여러 가지 같이 겸해서 하실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은 해당 사항이 되는 거를 전부 클릭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준비 중인 회사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파산 준비 중인 분도 안 되겠죠. 여기 3번, 4번에도 yes라고 답하시는 분들은요.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몇 년도에 받았는지 상관없이 1차 PPP를 받았다면 yes, 그리고 금액, 론 넘버 다 적게끔 돼 있고요. 6번은 2차 PPP를 2021년도에 했죠. 그래서 얼마를 받았는지 안 받으셨으면 no라고 하시면 돼요. 똑같이 7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계열사가 있으면 계열사 있다고 답하시고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그 계열사들 이름을 7B에 쭉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그냥 비즈니스 하나 있는 분들만 시뮬레이션 할 거예요. 이 내용도 멈춰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어에 좀 익숙하셔야지 또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 실수가 없습니다.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느냐, yes, no 답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yes라고 답을 했다면은 SBA 프랜차이즈 디렉토리에 계약이 되어 있느냐, 뭐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다 여기는 no, no라고 하시는 게 맞겠죠. 자, 9번이 제일 중요하죠. 이거는 뭐 법적으로 연방 뭐 정부 자금을 횡령을 했고 여기에 yes가 들어가면 당연히 자격이 안 될 겁니다. 10번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비즈니스를 시작을 한 날짜, 그러니까 세일이 이루어진 그 날짜를 적으시면 돼요. 비즈니스 뭐 거의 등록된 날짜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이블이 3개로 나오는데요. 먼저 테이블 1 계산법이에요.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혹은 그 날부터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비즈니스들은 이 테이블 1을 이용하시고요. 이 오른쪽에 제가 한국말로 쭉 빼놓은 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예제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제 1의 비즈니스는 2018년도 10월부터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렇다면 2019년도 1월 1일 이전에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테이블 1을 이용하셔야 되죠. 그래서 2019년도 그로스 금액이 20만 불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 8만 5천 불밖에 매출이 없었고 PPP를 각자 이렇게 받았어요. 그랜트도 받았고 로케이션이 하나예요. 이 샘플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면은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계산법 여기 오른쪽에 빼놔서 설명드렸거든요. 이 계산법을 멈춰서 그 예제 1번을 보시고요. 여러분들 숫자로 맞춰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 계산법이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심플합니다. 한번 보세요. 8번 같은 경우는 최대 500만 불까지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500만 불 이상 만약에 더 받으셔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맥시멈 500만 불까지만이고 500만 불 이하일 경우에는 500만 불이 아닌 500만 불 이하의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그 숫자를 적는 거예요. 어쨌든 간 500만 불 하고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그 계산된 금액 중에서 더 적은 숫자를 입력하시는 겁니다. 비즈니스를 2019년에 오픈을 했지만은 partially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즉
예제는 뭐냐면 1월 1일부터가 아니고 중간에 뭐 6월이 될 수도 있고 8월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오픈하신 분들은 테이블 2를 가지고 계산하시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테이블 1이냐 2이냐 3이냐 선택하는 게 아닐 것 같고요. 비즈니스 오픈한 날짜를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테이블 계산법이 아래에 쭉쭉 나올 것 같아요. 포맷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고민하실 건 없고요. 계산법을 어떻게 하는지만 보시면 돼요. 자, 예제 2번입니다. 비즈니스를요, 2019년도 10월부터 했어요. 즉, 2019년도에는 3개월밖에 하지 않았죠? 그래서 2019년도 그로스 리시브이 6만 불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2020년도에 8만 5천 불 매출이 일어났어요. 금액은 2020년이 더 많았죠? 하지만은 실제 풀 오퍼레이션 기간으로 따지면은 훨씬 손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지처럼 이렇게 그랜트 PPP를 받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계산법이 나오는 겁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2019년에 총 매출 세금 보고한 금액이 6만 불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한 기간이 1B에 3개월이죠. 그러면 6만 불에서 3개월을 나눠요. 그러면 에버리지 한 달 매출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계산으로 하면은 2만 불이 나오죠. 그거를 총 12개월을 비즈니스를 운영했을 때 계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24만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2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PPP라든지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PPP 아예 드랍시켜도 돼요. 만약에 진행 중인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왜냐? 이 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요. 이 펀드는 반드시 페이롤을 몇 프로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페이롤 지급 안 하고요. 모두 렌트비로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특히 2019년도 중간부터 하거나 2020년도 중간부터 비즈니스 하신 분들한테는 이 펀드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화면 멈춰서 계산법 한번 응용해 보세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10일 사이에 비즈니스 오픈하신 분들 있죠. 그리고 3월 11일 그 기준으로 아직 비즈니스 오픈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 비즈니스 하시려고 비즈니스 경비가 발생되신 분들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긴 한데요. 요 계산법 한번 잘 숙지를 해 두세요. 비교할 수 있는 연도가 없기 때문에 같은 해에 총 발생된 비용에서 매출 금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계산법 제가 예제 들어볼게요. 2020년도 6월 1일 날 비즈니스 시작하셨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2019년도 매출 금액은 해당이 없죠? 지로죠? 2020년도 8만 5천 불 매상이 있다고 치고요. 2021년도 이게 4월 말까지 시작할 거니까 아마 그러면 4월 달까지 일단 매출을 월별로 뽑아 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이제 이게 4월 달을 포함할지 안 할지는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월별로 한번 뽑아 보세요. 그리고 밑에 이제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는 일리저블한 거 있죠? 렌트비라든지 유틸리티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 중에서 총 2020년도 비용을 뽑아 보시고요. 2021년도 1, 2, 3, 4월 달 거 월별로 한번 뽑아 보세요. 그리고 PPP 받은 거 있으면은 금액 뽑아 보시고 안 받으셨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샘플을 만들어 보세요. 1번은 자격이 되는 경비 총 금액, 사용한 금액을 적는 거고요. 2번은 그로스 총 금액인데 사인을 하는 날짜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4월 말에 어플리케이션이 포털이 오픈되면은 4월 달 것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경비 금액이요. 날짜를 언제까지 기준이라는 글씨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매출을 사인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도 그 날짜로 일단은 뽑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작년 6월부터 비즈니스 시작하셨으면은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인하는 이 month 4월까지 2021년 총 사용한 비용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고 2번은 총 매출 금액을 입력하시면 돼요. 3번은 1, 2차 PPP 받은 금액 합산해서 입력하시고 PPP를 받지 않으셨다면 지로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2번과 3번 금액을 합산해서 4번에 적고요. 총 1번 금액 토탈 금액에서
4번 금액을 빼면은 5번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번 금액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죠. 요거 500만 불 요 계산법 계산 보시면 돼요. 이전 화면에서 이미 설명드렸고요. 테이블 4 같은 경우 요 테이블 마지막 금액을 입력하시고 비즈니스 로케이션이 몇 개인지 그거 숫자로 입력하시면 돼요. 비즈니스 로케이션 하나인 거를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1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화면 멈춰서 한번 응용해 보세요. 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 신청하실 때 다 클릭 하시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 비용을 사용하지만은 유틸리티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렌트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렌트비로 나중에 다 썼다. 상관없습니다. 이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퍼센테이지가 바뀌어도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뭐 감사 서류 제출하라고 해도요. 문제는 되지 않을 거예요. 아래에 여러분들이 아내분 같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여성 오너에 마크하시고 기타 한국 분들 다른 분들은 다 밑에 취약계층에 마크하세요. 그 다음에 이니셜, 그 다음에 이제 뭐 클릭하는 그런 방식일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 포맷은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는 있지만 이 내용 안에서 움직일 겁니다. 전부 이니셜 하게끔 되어 있을 것이고요. 세금 보고하는 자료 업로드 할 수 있고요. 본인 개인 아이디 또 업로드 하게끔 그렇게 나올 걸로 보여요. 마찬가지로 이니셜 쭉 하셔야 되고요. 프린시펄 네임이 여러분들이 융자를 신청하시면서 상환을 하실 메인 그 비즈니스 오너의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신청을 메인으로 하시면 아내분 이름만 적으시면 되고요. 포지션은 그냥 오너 적으셔도 돼요. 코퍼레이션 갖고 계신 분들은 프레지던트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적으시면 되고요. 밑에 뭐 베테랑이냐 젠더냐 하는 거는 요 샘플처럼 마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름, 비즈니스 전화번호, 개인 전화번호 적어도 돼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 사인, 날짜는 신청하시는 그 날짜 적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직 신청하실 때까지 약 2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서류를 리뷰하시고 준비해 두시면은 실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그로스 매출 금액 계산해 보시고요. 그리고 PPP 받으신 분들은 융자 번호 있죠? 그 번호 갖고 계시고 얼마 받았는지 메모 쭉 해두세요. 그리고 제가 요거 링크 해드릴게요. 한국어로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실 때는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국말로 보여주지 않고 영어로 보여드린 거예요. 자, 한국말 같이 참고하신 다음에 영어 포맷을요, 한 두세 번 정도 계속 리뷰를 하세요. 그래야만이 이해가 되세요. 계산법도 화면 멈춰서 여러분들 숫자를 같이 직접 대입을 해서 응용을 한번 해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참여하신 후에 많은 혜택들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